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어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가장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른 사연들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결혼할 때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1년도 만나지 않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운명의 상대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연애하는 내내 잘 맞았습니다. 싸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야기도 너무 잘 통했거든요.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매일 놀랐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사의 직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의 전문직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결혼 적력기가 지났기에 빨리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상황도 괜찮았고 모아놓은 돈도 얼추 있었기에 얼른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싹싹하거나 직업이 좋은 편도 아니었기에 혹시라도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굉장히 두려웠죠. 처음에 남편의 집에 들어가니 남편의 어머니만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방 안에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일어나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셨고 식탁으로 와서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밥을 드시지 못해서 어머니가 매일 먹여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무관심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입안에 있는 음식을 다 드셔도 다시 먹여드리지 않았죠. 제가 직접 한 숟가락 떠서 먹여드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오히려 저한테 이리저리 관심을 가지면서 폭풍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며 가족들 직업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러면서 제 연봉까지 물어봤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 밥 먹기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한테 가는데 앞에서는 계속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질문 공세라니까 밥을 먹는데 체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스스로 밥을 먹여드리면서 어머니에게 그만 질문하라고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해 하셨고 괜한 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이 양반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 오늘 밥 먹지 마! 라고 하며 아버님 앞에 있는 밥그릇을 치우셨죠. 아버님은 밥을 2숟가락밖에 못 드셨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왜 치우냐고 뭐라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셨습니다. 왠지 제 고모나 이모 정도 나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젊어 보이셨고 어린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고 생각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동안이어서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몇 살 때 남편을 낳은 건지 많이 궁금하긴 했지만 첫 만남에 그런 질문은 실례인 것 같아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딱 남편 나이의 아들이 있으신 분들과 비슷했어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화를 내시면서 밥그릇을 치우실 때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넘겼어요. 금방 웃으시면서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를 끝내고 남편이 저희 집을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랑 가족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어려울 것 없었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궁금했던 어머니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나이를 숨기더라고요. 알려주지 않았고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숨기지 싶었고 굳이 여기서 더 물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이를 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정말 바보 같았죠. 아무튼 딱 그 시점에 저희 집에 도착했고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부는 넷이서 가족 사진도 찍었죠. 사진사에서 액자에 걸어 배송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식은 크게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의 부탁 때문에 하객도 적었고 결혼식장도 예쁘지 않은 곳에서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어쩔 수 있겠나요? 제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기뻐하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들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고 다행히 결혼식을 보고 돌아가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시아버지를 뵌 날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가족 사진이랑 결혼식까지 다 보고 가셨으니 미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딱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예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분가를 해서 따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기 적적하다며 저희 보고 시아버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죠.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이 괜찮을 거라며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준다고 말을 했기에 남편 하나만 믿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워낙 주위에서 시댁살이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들었던 터라 시어머니와 어떻게 같이 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젊으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다른 집과 달랐어요. 저희 부부는 2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저희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돈을 벌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원래 시어머니가 임신 강요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낳지 말라고 뜯어말리실 정도였죠. 저와 남편이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유 잘됐다. 나도 아기들 별로 안 좋아해. 아예 낳지 마 낳지 마. 라고 하시며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하신 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때도 절대 낳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단순히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찝찝했지만 그래도 반대하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시댁에서 사는 건 꽤 괜찮았습니다.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탓인지 생각보다 살만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있으니 남편을 극진히 챙기는 건 눈에 보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자기 핏줄인 가족은 남편밖에 없을 거니까요. 남편과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무얼 하던 항상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질투 같은 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식 날 찍었던 가족 사진이 왔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기대에 가득 찬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걸어두셨다고 했고 사진이 잘 나왔다길래 궁금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거실에 걸려둔 가족 사진을 보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와 제가 나온 부분만 다른 사진으로 가린 채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어때? 잘 나왔지 아들? 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왜 아버지랑 와이프 가려놨어?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아버지를 가린 이유는 얼굴을 보면 계속 보고 싶어질까봐 그랬던 거고, 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위치 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핑계거리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사진인데 가족의 일부분을 가리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제 얼굴을 가리고 싶으셔서 일부러 벽에 천 같은 걸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제 앞에서는 며느리가 짱이라고 말해주셨으면서 속은 저를 가족으로 칭하시지도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미웠어요. 그리고 방에 화가 난 채로 들어가서 있으니 남편이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자신이 어떻게든 제대로 해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 귀에 들어오겠나요? 이미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취급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마냥 기쁘게만 볼 수 없었어요. 가족 사진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족 사진 때 사건 이후로 더 당돌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래도 신혼부부니까 주말마다 이리저리 잘 놀러 다녀요. 가까운 카페라도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거나 드라이브도 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자신도 끼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는 있으니 그러자고 했어요. 매일 집에 계시면 많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콧바람도 세게 해드리고 싶었죠. 저희 부부는 대충 옷을 입고 금방 챙겨서 바로 나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준비 시간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시고 옷도 공주 원피스를 입으셨죠. 그래도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원래 꾸미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저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차를 탈 때부터 저보고 뒷좌석에 혼자 타라고 했고 남편의 옆에 앉는 건 물론이었고 아주 둘이서 하하호호 떠들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저한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남편에게 팔짱을 끼며 찰싹 붙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편의 와이프인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조금씩 저를 챙겨줘서 괜찮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안 좋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아들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동안이신데다가 성향도 많이 받으시고 주기적으로 시술도 받으셔서 조금 나이 많은 누나 같아요. 언제는 식당 주인이 제가 아니라 어머니 보고 아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술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유명한 성형외과에 모델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제 시어머니와 닮은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누가 봐도 제 시어머니였어요.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곳곳에 걸어놓고 병원 홍보용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곳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젊고 예쁘신 분이 저희가 매일 나갈 때마다 같이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조금 얄밉더라고요. 저를 맨날 소외시키면서 아들과 둘이서 노는데 조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둘이서만 먼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때 딱 휴가철이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에 2박 3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티도 안 내다가 여행 당일날 나가는 길에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당황하시면서 속상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가여운 자기를 혼자 두고 둘이서만 진짜 떠날 거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금방 갔다 올 테니 있으라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여행을 떠났죠. 드디어 시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분이시더라고요. 여행을 하고 있으면 틈만 나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뭐가 안 된다, 뭐가 없다, 언제 올 거냐 등등 꼬치꼬치 다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성급히 전화를 끊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전화가 온다는 사실이 싫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무시하라고 해도 남편은 혹시나 나중에 아파서 전화한 거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아버지까지 떠나보낸 마당에 어머니 하나만큼은 꼭 오래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고집을 피울 수 있나요? 여행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왔고 저는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쌓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가지가지한다 정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저한테 왜 자기 집 욕하면서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 실수한 것도 맞고 잘못한 거긴 한데 거기다가 화를 내니까 저도 분하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여행하는 내내 전화해서 분위기 망치고 있는 시어머니를 어떤 며느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전화가 오면 거절도 못하고 째깍째깍 받아서 상황 보고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냉전 상태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남편과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냉전 상태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으신지 남편한테 더 붙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했죠. 집에는 저 혼자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서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도저히 보기 싫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대충 길을 거닐다가 한 사주집을 보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그 사주집에서 남편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남편의 사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몇 분 망설이시다가 저한테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휴, 네 남편 사주가 참 마누라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앉아 있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남편의 친엄마가 아닌데? 둘이 남남이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고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 닮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해준 적도 없었고 티를 낸 적도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찰싹 붙어 있던 것도 아들이 귀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잘못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남편을 애지중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당장 사주집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친엄마가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민도 하지 않고 맞다고 했어요. 저한테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건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정말 당황스럽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황한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였던 시어머니와 재혼을 했기에 어머니가 동안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저희와 얼마 차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속였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못 참겠고 그걸 다 받아주는 너도 못 참겠어. 분가하던지 네 엄마랑 둘이서 살아. 분가 안 할 거면 이혼해.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내뱉으니 이혼하라는 말에 남편이 당황해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무시했습니다. 당장 집을 구하러 가자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러 갔고 계약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와서 그곳으로 짐을 다 옮겼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나고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다시 집을 구하셨습니다. 굳이 시댁을 팔아서 우리 집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건가 싶었습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네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면서 집착하는 걸 보니 좋게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은 분가하고 나서 저에게 더 잘해줍니다. 직장도 서로 가까워져서 매일 출퇴근을 같이 해요. 분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리를 같이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죠.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차 블루투스에 남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 온사방에 전화 소리가 다 들려요.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옆에 없는 척하고 둘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제가 퇴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 거기다가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전화하는 걸 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출퇴근하시는 걸 모르는지 정말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다른 남자랑 같이 있다뇨. 딱 봐도 어머니가 대놓고 이혼하라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확신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이혼하시길 원하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자기 친아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소유욕이 많으신데 어떻게 평생 얼굴 보면서 삽니까? 저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전 저번과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당장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죠. 시어머니도 저희 이혼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났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내뱉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되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한테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결혼을 결정한 남편도 화가 나고 대놓고 와이프 자리를 탐내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기싸움하기 싫었어요. 저와 남편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